촛불의 부당성부터 뭐 그럼 간단한 것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우리 민족은 촛불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하는 이유를. 왜냐하면요, 일단 촛불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이 부정적인 사건들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국가 해체 직전에 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예. 대한민국이. 엉망이죠 지금. 예. 이대로 가면 국가가 계속 존재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다 촛불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리고 촛불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촛불의 그 근본된 뿌리는 결국 이것도 박헌영으로부터 가야 됩니다. 박헌영까지. 예, 남로당. 남로당까지. 예, 그 박헌영을 이제 어제도 특별검사가 이제 정판자 사건으로 북한으로 쫓아버렸죠. 예. 쫓은 뒤에 그때에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 전 국민들을 향하여 예. 첫째 전향하라. 박헌영을 따르는 백성들아 전향하라. 예. 절대 공산주의는 안 된다. 여러분들은 공산주의가 뭔지를 잘 몰라. 나는 미국에서 이것만 공부하다 온 사람이야. 네.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인류 최초로 이 그 역사 철학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해겔 철학의 변증론부터 시작해서 네. 이것이 어떻게 앙겔스로 넘어가게 되었는가. 그 앙겔스가 어떻게 칼막스로 가서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킨 이 과정을 세계 최초로 알아낸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그걸로 박사 되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예언했습니다. 예. 뭐라고 예언했냐. 공산주의는 100년 안에 망해. 결코 성공할 수 없어. 그리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예언했죠. 예. 이건 성경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붉은 용이야. 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을 거야. 어. 그 예언대로 70년 만에 이제 공산주의가 망했는데 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전향하라. 절대로 공산주의는 안 된다. 그 다음에 공산주의가 그래도 좋은 사람이 있다면 사상은 자유니까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북한에 가서 하라. 음. 그래서 그 개성까지 열차로 실어다 줬습니다. 오. 예, 자기 재산 다 팔아서 처자식 다 데리고 가라고. 처음부터 이승만이 처단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자 전향하라 그래도 안 하고 북한으로 가라 그래도 안 가고 지하에 숨어서 계속 공산주의 운동을 진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단호했죠. 그렇죠. 그래서 예. 뭐 방첩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즘 그 이승만을 무조건 살인마라고 하는데 이승만에 대해서 살인마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앞에 배경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기회를 다 줬구만요. 다 줬죠. 근데 그 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까지도 여러 이제 뭐 대통령 지도자들이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도 사실은 뭐 체류탄을 가지고 쏘고 뭐 학생들 이렇게 했지. 일단 이승만처럼 논리적으로 맞짱을 떠서 예,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앙겔스라든지 칼막스라든지 무슨 당할 사람이 없죠. 네. 논리적으로. 이승만 박사한테 예. 당할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못했던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도 체류탄 가지고 잡으려고 그러니까 되겠습니까 그게. 예.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시니까. 또 전두환 대통령 마찬가지, 노태우 대통령 마찬가지로. 그래서 결국은 그때에 그들이 이제 땅 밑으로 숨어 있다가 예. 대한민국이 성장하다가 보면 이제 성장통이 일어납니다. 예. 뭐 4.19도 일어나고 5.16도 일어나고 예.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 무임승차를 하는 거죠. 남로당들이. 아하.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돈도 안 내고 열차를 올라타가지고 예. 시끄럽게 하고 또 나중에 김영삼, 김대중 민주화 운동할 때 돈 한 푼도 안 내고 거기 또 그때도 또 올라타고. 예, 올라타고. 나중에는 월드컵 4강 할 때도 올라타고. 우리는 월드컵 4강 할 때 꿈은 이루어진다 그러면 4강에 가는 꿈인 줄 알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암으로서 먹은 거죠. 예, 공산주의의 꿈은 이루어진다. 뒤에 그 암호가 걸려있는 줄 우리는 몰랐죠. 예. 우리는 그냥 월드컵만 가지고 흥분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촛불이 일어나게 된 그 순서를 보면요. 그 목사님 그 붉은 악마도 혹시 그럼 그 당연하죠. 그거는 당연하죠. 우리는 4강 응원하는 붉은 악마인 줄 알았더니 거기 붉은 자가 야 거기에 숨어있는 뜻은 우리 모르고 그냥 축구시든 그 감독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만 응원했는데 붉은 악마가 거기에 또 그렇습니다. 뜻인가요? 그 앞에 뭐 효순이 미순이도 마찬가지고 그 다 쭉 이게 계속 그 에스카레이터가 되어 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마지막 사건이 촛불에 올라탄 거고. 촛불에 올라타서 청와대를 주사파들이 이제 점령한 완성까지 했습니다. 네. 이제 다음 목표는 이제 북한으로 가는 거죠. 가기 위해서 지금 막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본정신 가지고는 할 수 없는 난 대통령 국가 원수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면 또 뭐 좌파 애들은 난리를 치겠지만은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미친 짓을.
아니 어떻게 평창 올림픽에 전 세계가 다 보는 그 저녁 그 리셉션에서 내가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죠. 아유 깜짝 네, 놀랐습니다. 저도. 거기다가 이제 지난 3.1절 때 또 보십시오. 네. 하는 발언 보십시오. 그리고 그 전에 또 뭐라 그럽니다. 48년 8월 10일 건국을 난 인정할 수 없다. 네. 아니 본인이 뭔데 대한민국 건국을 인정한다 안 한다. 겁도 없이 이 대한민국이 세운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되신 분이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를 서슴없이 하고 네. 또 전 외국에 가서도 그 뭐 외교 하는 그 모든 주제가 네. 김정은 도와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은. 그 이제는 다 드러났어요. 다 드러났는데 제가 충고하고 싶은 말씀은 네. 절대로 자본주의와 그 공산주의의 싸움에서 자본주의가 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일시적으로는 저도 절대 못 이깁니다. 그리고 역사는 결국 물은 제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본인이 지금 두 대통령을 감옥에다 넣었는데 네. 예, 문재인 대통령도 그 자리에 갈 것은 뻔하기 때문에 아, 그 자리 정도가 뻔합니까? 보내요. 당연히 예, 가는 당연히 겁니까? 네. 그 정도가 아니라 네. 아마 그것이 혁명으로 번지면 목숨도 저는 그 보장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에. 그러면 저는 목사로서 예. 또 이제 네. 그 신앙인으로서 예.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가 부탁드린 말씀은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아. 요 시점이 회개할 때입니다.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네. 내가 대학 다닐 때부터 어떻게 잘못된 사상에 내 감염이 되어서 대통령이 되어서까지도 내가 추진하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걸어온 것이 틀렸습니다 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죠. 전향해야죠. 예, 전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지도자들 중에서도 가다가 전향하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향하고 회개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을 위해서 그리고 본인의 그 자녀들이나 추종자들. 그 다음에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손주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그를 추종했던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보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회개해야지. 대한민국까지 생각하겠습니까? 대한민국 우파 국민들은 국민들로 인정들도 안 하고 있는데요. 저는 정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지만 네. 제가 기도합니다, 솔직히. 그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하나님 성령으로 지각을 좀 주셔가지고 네. 이승만 대통령이 주신 지각을 부어주셔서 네. 정신 똑바로 좀 차리고 회개하게끔 회개. 도와달라고요. 회개하려 도와달라고. 제가 뭐 빡세게는 기도 못해도 가끔 좀 기도를 좀 빡세게 해주시죠. 그래야 지도자가 회개하고 전향을 해야 이 나라가 올바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나 또 과거에 지나온 역사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어떤 면에서 봐도 절대로 우리는 북한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 이런 말하는 자체가 이건 그럼요. 네, 어리석은 거죠. 네. 그리고 일본하고 우리는 다시 화합해야 됩니다. 네. 괜히 북한으로 가기 위해서 또 일본까지 원수를 지고 자꾸 거기서 또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래죠. 친일파 청산한다는 것도 다 이게 한 맥이구만요. 그러니까 역사 전쟁을 벌이면서 친일파 청산하고 이승만 죽이기 하고 이러는 게 다 그게 하나의 작품에 의해서 나가는 거죠. 이게. 그 이승만 정부와 이승만 대통령과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을 친일파라고 자꾸 이렇게 거짓 역사를 왜곡하는데요. 그것도 보면요 참 웃기는 일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10월 16일 날 45년 들어와서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을 3년 동안 준비해서 48년 8월 15일 우리가 건국을 했지 않습니까? 네. 건국을 한 후에 우리나라에서 국회에서 처음 제1호 법안 통과된 법이 뭐냐? 예. 이게 반민특위법입니다. 네. 반민족행위자 처벌특별법이죠. 네. 친일파 숙청법이죠. 네. 이승만 대통령이 누굽니까? 아니 일본 사람들한테 일생을 시달린 사람이고 그렇죠. 예. 이승만 잡아 신고하면 40만 불 그 당시에 상금이 뭐 부두에 예. 모든 그 다 붙어 있었는데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냥 둘 리가 없죠. 그래서 친일파를 처단하기 위해서 이제 반민특위법을 만들었는데 반민특위법으로 인해서 체포되어서 잡은 사람들이 약 한 7,300명 됩니다. 그것도 그 3.1절 때 죽은 사람하고 비슷합니다. 그거 사실 처단되는 거죠. 그대로 두면 그때에
조봉암이라고 알죠. 예. 조봉암 이 사람이 원래는 그 남로당 출신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하고도 전향했어요. 네. 그분 전향해서 농림부 장관까지도 했고 했는데 그 신익기 돌아가시고 또 네. 조병욱 선생님 돌아가시고 또 하니까 이 조봉암이가 자기가 대통령 하겠다고 떠드니까 네. 북한에서 그 조봉암을 사실 누가 주겠느냐. 이승만 대통령 밑에서 과열 충성파들이 뭐 재판도 없이 죽었다 이렇게 돼 있지만 네. 뭐 어느 정도는 사실이지만은 사실 그보다 더 앞에 원인이 있습니다. 네. 북한의 그 구구절에서 김일성이가 연설했죠. 네. 우리는 남조선의 지도자를 조봉암으로 세우려 했다. 예. 연설했죠. 예, 예.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봉암도 죽인 것은 김일성이 죽은 겁니다. 이게 사실은. 그래서 이제 뭐 대구 28 폭동이 일어나고 영천 폭동, 구미 폭동, 뭐 제주도 4.3 사건이 막 일어나니까 예. 이승만 대통령이 이게 두 세력과 동시에 싸우기에는 어려운 거예요. 아, 예. 대한민국을 보존하고 지킨다는 것이 어려워서 예. 순서를 바꾼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반민특위법은 뒤로 가. 반민족 행위자 일본 친일파 숙정법은 약간 뒤로 가 있고 그 공산주의부터 때려잡아야 되겠다. 그렇죠. 예. 그래서 공산주의부터 먼저 잡아. 그러니까 이제 오제도가 말하기를 법이 없습니다. 법이 없습니다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한 그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예. 법이 없으면 만들어서 하라고. 법이 없으면. 아, 그렇죠. 그래서 만든 것이 요즘 말로 보안법이고 그때 말로 방공법이죠. 장고법이죠. 예. 그 찬양 고무 동조입니다. 예. 어느 나라든지 자기 나라를 지키는 그 국가 보위법은 다 가지고 있는데 애국법이 다 있죠. 예, 있는데 그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그 세 가지 상 예. 찬양 고무 동조 예.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지켜온 핵심이죠. 근데 지금 이제 이 정부는 그걸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 정신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반민특위법하고 보안법의 순서가 바뀐 거죠. 네. 그러면 친일파를 풀어준 사람이 누구냐? 이승만이 아니고 네. 바로 요즘 오늘날 좌파애들입니다. 뭐 그렇죠. 예. 빨갱이들입니다. 속된 말로. 그 사람들 때문에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이승만 대통령을 뭐 친일파를 다 풀어줬다. 뭐 친일파를 그냥 다 이용했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거는 정말로 그것은 역사를 공부를 안 했어. 국민들도 잘 모르니까 진짜 이승만이가 뭐 그 친일파인가 이런 의혹을 가지는데 목사님 말대로 순서를 둘 다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시급한 게 뭐 친일은 뭐 언제 저 청산해도 되니까 지금 그렇죠. 이게 급한 게 아니라 이 공산주의들이 이게 큰일 났거든. 나라를 전복하겠으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먼저 한 건데 그렇습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지금의 이제 좌파 정부들은 좌파 이제 인사들은 네네네네. 이제 이승만이 친일파다 이제 네네. 이런 거군요. 그래서 이제 좌파 빨갱이 종북 이 사람들의 특징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아, 거짓말이고 가짜고 꺾기 그리고 가짜 요소 그것들 원래 그들의 체질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마귀를 거짓의 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는 꼭 사탄의 영을 받아가지고 이 거짓말에 이게 아주 선수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아주 뭐 레닌서부터 스탈린서부터 그 거짓말의 선수들이잖아요. 김정은, 김일성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해결책이 뭐냐? 네. 저는 해결책은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처음에 세웠던 그 4대 기동, 네. 설계도, 자유민주주의, 네. 자유시장경제, 그리고 네. 한미동맹. 네. 저는 또 기독교 목사니까 당연히 그 기독교 입국론. 네. 왜 기독교 입국론이 이 나라를 살려는가? 하버드 대학 그 로버트 베로의 그 주장이 요즘 굉장히 이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원래 그 아이비리그 교수들이 우리나라의 그 건국의 지도자 이승만과 박정희를 사실 비판했었거든요. 그들이 독재자라고. 네. 그런데 그게 요즘 와서는 정반대로 됐습니다. 네, 아이비리그 정치학 내지는 경제학 교수들이 그 우리 대한민국의 결과를 보고 네. 대한민국은 이승만과 박정희의 깨끗한 독재자를 만나서 살게 되었다. 요즘은 이렇게 그렇죠. 뒤집어졌습니다.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기독교 입국론인데 한 사회가 대한민국처럼 되려면 네. 전 인구의 10%, 네. 10%는 기독교인이 돼야 한다. 이유는 뭐 기독교인들이 뭐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자질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그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목회자로부터 설교를 듣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설교하는 사람이지만 설교를 쉽게 안 하거든요. 네. 설교 한 편 하기 위해서는 야, 뭐 연구 많이 하고 또 책을 뒤지고 뭐 예, 기도도 하고 해서 최대의 정해진 시간에 액기스를 그렇죠. 예, 예. 함축해서 예. 그래서 이제 성도들에게 전달하는데 1,200만이 예, 종교를 떠나서 사회학적으로 고단위의 단백질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두려워하는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김영삼 대통령이 한 그 금융실명제. 일본 아직도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 김영삼 대통령이 뭐 경제학 지식이 많아서 한 게 아니라 무식이 힘이라고 내리친 거죠. 네. 그런 날 전화위복이 됐고 또 하나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 그린벨트. 네. 이걸 보고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저 그린벨트를 지켜냈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이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저녁에 이제 하네다 공항에서 비행기가 출발해서 십자가. 예, 십자가입니다. 저도 그거 느꼈어요. 예, 그러시군요. 네, 그러셨군요. 네. 십자가가 온천지 대한민국에는 그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역시 그 보시는 해안이 아닙니다. 해안이 그게 이승만 수준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지키는 힘이군요. 예, 왜냐하면은 이제 그 과천 위에 비행기 관악산 위로 이제 쭉 들어올 때 저녁에 오는 그 외국인들은 창문을 열고 여기가 서울이냐 그렇다. 빌딩 위에다 불이 난 거야. 빨간 십자가. 다 저게 뭐냐 그러니까 저게 교회 십자가다. 그럼 대한민국 기독교 나라냐? 그건 아닌데 여기는 1,200만의 기독교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목회자로부터 그들은 신앙행위라고 생각하는 거죠. 교육을 받는다. 전 국민의 1,200만이. 기독교 교육을 받는 그렇다면 이 백성들은 무서운 백성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로버트 베로의 논문에도 그것이 참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우리 기독교는 135년 전에 이 땅에 들어와서 민족을 개화시켰죠. 그다음에 뭐 독립운동은 교회 없는 독립운동이 불가능하죠. 예. 독립운동, 또 상해 임시정부, 건국, 또 6.25 그리고 또 무슨 그 새마을운동까지 새마을운동의 지도자의 80% 이상이 교회 청년회장 출신입니다. 처음 들으셨죠? 예. 처음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뭐 YMCA, YWCA 이게 다 이게 연결돼 있고. 네, 네팔에 있는 어떤 그 한 분이 20년 전에 한국에 공부하러 와서 대한민국이 같은 아시아인데 왜 이렇게 잘 사느냐? 과거에 한국도 보니까 그 네팔 같은 그런 시대도 있었는데. 그렇죠, 그랬었죠. 어떻게 갑자기 사냐 보니까 새마을 운동을 해서 잘 산다. 이걸 발견하고 새마을 연수원에 가서 교육을 받고 자기 나라 가서 청년들을 모아서 교육을 했다는 거죠.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오리지널을 안 가르쳐서 안 되느냐 해서 청년들을 데리고 한국에 와서 통역을 하면서 새마을 연수 교육받아서 자기 나라에서 다시 시켰더니 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서 되는 새마을 운동이 왜 네팔에는 안 되는가? 거기에 그분이 언급한 말이 있습니다. 한국이 되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135년 전에 한국은 교회가 들어와서 강원도 산골짜기부터 시작해서 저 전라도 신안 앞바다까지 전부 구석구석 교회를 세워가지고 청년들에게 공동체를 운영하는 원리를 가르쳐놨다는 겁니다. 교회는 모이면 생리상 이것부터 먼저 합니다. 회장, 부회장, 총무서기 회계, 회의하는 시스템. 이게 교회가 그렇죠. 우리 국민들에게 가르칠 문화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공동체를 운영하는 원리를 알고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은. 여기에 이제 새마을운동이 올라탔고 또 새마을운동의 철학적인 시작도 가난농군학교라고 김용기 장관이 유명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 가난농군학교 그분이 그 막사이사이상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문을 듣고 박정희 대통령이 의장이 거기를 찾아갔다 그럽니다. 찾아가서 이제 만나러 갔더니 밭에서 일을 하는데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보고도 대통령이 왔는데도 그래가지고 이제 그 비서관을 보내서 저 어르신이 내가 누군지 모르는가 보다 가서 좀 얘기를 하라. 갔더니 각하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알고 있다고. 내가 일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라. 자기가 정해진 시간에는 방해 놓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하루에 7시간 일해야 되니까.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정신이라면 대한민국은 살 수 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에 그 자극을 주는 그러한 동기가 되었다고 하고요. 예. 또 옛날에는 가난농문학교가 처음 이제 막 일어날 때에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마지막 연수 코스가 가난농문학교였어요. 예. 뭐 사법부, 법관, 사법고시 합격하면 공부 다 한 뒤에 거기서 교육받고. 예. 예. 근데 그 어떤 그 판사로 나갈 그 젊은 법관이 예. 마지막 코스를 공부를 하러 갔는데 예. 가니까 이제 막 저녁에 그 자매님들이 이쁜 자매들이 밥을 나르고 뭐 앞치마를 차고 막 서빙을 하는 거야. 예.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이쁜 자매가 이런 데 와서 식모살이를 해서 되겠냐. 그래서 기속말로 여기서 월급 얼마 타냐 하니까 저는 싸게 받습니다. 내가 이 연수 받으러 왔는데 끝난 뒤에 우리 집에 네. 우리 집에 가정부로 가자. 아, 예. 여기서 5배 줄게. 5배나? 네, 줄게. 네.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내 꼭 좀 데리고 가세요. 그게 끝났습니다. 저녁 식사가 다 끝나고 이제 강의 시간이 되는데 바로 그 여자가 강사로 딱 올라온 거예요. 오. 이 여자가 바로 가난농문학교 김은기 장로님의 며느리였습니다. 예. 이화여대를 나온 며느리. 예. 그 강의를 시작한 전에 저 아저씨 일어서세요. 저 아저씨가 아까 밥 먹다가 날 자기 집에 가정부로 가자고 하는데 저는 썩은 놈이 법관이 돼서 나라가 되겠습니까? 유명한 일화들이죠. 아, 예. 그래서 그 가난농문학교가 새마을운동을 일으키는 정신적인 그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그래서 한국 교회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그 항상 그 중심에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올해 그 한기총 대표회장이 되었습니다. 네. 제가 아, 대표회장이 되었는데, 교회도 과거에 잘한 걸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뭐 독립운동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 다 교회만 했냐? 다 했다 이거죠. 과거 잘한 걸 자랑하지 말고 오늘날의 현재 대한민국이 국가가 해체되기 직전에 와 있는데, 여기서 우리 1,200만의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또 우리가 바로 행동을 해서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집회도 하고 해서 잘못되어가는 대한민국을 바로잡지 아니하면 과거에 자란 한국교회 자랑거리는 그건 다 소용없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네. 많은 우리 저 성도들에게 또 목사님들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 훌륭한 일을 하시는데. 아니, 뭐. 네. 이 정부의 그 역사 전쟁, 요즘 이제 뭐 김원봉이를 서운을 준다든지요, 이승만을 이렇게 말살을 한다든지, 이런, 그 다음에 손혜원의 아버지가 공산주의자였는데도 또 서운을 준다든지, 이런 역사 전쟁을 하면서 우파 역사를 죽이고 좌파 역사를 살려서 하는 게 다 이제, 북한하고 나라를 갖다 받쳐주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요 초등학생들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의도를. 그래서 여론조사에 보면 요즘 그 뭐 10대, 20대 바로 그 층의 분들이, 그 층의 학생들이 지금 문재인을 제일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알아차렸다는 얘기죠. 근데 반대로 그 한 번 빠졌던 그 과거의 운동권 그 50대, 네. 40대 후반, 네. 이 사람들이 자식만도 못한 것 같아요. 그 자녀들만도. 그 사람들은 젊었을 때, 네, 어렸을 때 그 배운 그 알량한 그 서적 몇 권 읽은 거, 그거에 함몰돼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여기 책을 네, 한권 네.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카메라 여기 있으니까. 예. 이승만 없었다면 대한민국 없다. 네. 이게 이제 한국 사람이 쓴 것도 아니고 이승만 그 기념사 앞에서 쓴 책도 아니고 네. 이건 미국 사람이 쓴 책입니다. 네. 로버트 올리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승만을 가장 가까이에서 네. 이제 언론인으로 또 학계 총장으로 있으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하는 과정과 이 모든 것을 옆에서 자세히 본 사람입니다. 네. 그분이 자기가 보았던 그 이승만에 대하여 이 책을 하나 썼는데 네. 이승만이 없는 대한민국은 없는 겁니다. 아예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제 빨리 좀 깨닫고 이승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 이승만으로. 결과는 이미 벌써 다 나온 것은 해방 후에 우리가 결국 이제 아까 제가 4가지 선택이라고 네. 그랬는데 줄여서 말하면 김일성으로 가겠느냐 이승만으로 가겠느냐. 그거죠. 예. 결론은 그거. 결론은 그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는 다행스럽게 이승만을 선택했고 그 결과 우리가 세계 10대 대국이 되었으면 이것은 결정 난 것입니다.
더 이상 뭐 임상 실험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돌리자는 거 아니에요? 여기 이승만을 지우고 여운형을 제일 앞에다 놓고, 예? 그래. 임정 100주년을 이렇게 그래서 한다는 게. 저는 저런 분들은요 좀 정신과의 치료를 좀 받아야 되지 않느냐. 정신과 치료만. 아니 정부 종합총사 건물이에요 이거. 그냥 무슨 뭐 개인 창작이 아니라. 네, 본정신 아니죠. 본정신하고 정신과 치료 받아라. 네. 정신 치료 받아야 되고 만약에 저분들이 그 깨닫지 못하고 계속 저런 식으로 밀고 나가면 네. 결국은 이 불란서라든지 유럽의 경우로 보면 네. 결국은 혁명으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혁명과 혁명이 부딪히면 그건 희생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럼 우파가 어떤 혁명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일단은 우파가 먼저 시작은 안 하겠죠. 네. 우파는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끝까지 버티겠죠. 그 좌파 쪽에서 저런 분들이 계속 저런 시도를 하다도 안 되면 네. 아니 저는 그 지금 청와대 계속 제가 촉구했는데 아직 해답이 없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 어디입니까 그 캄보디아에 가서 예. 훈센 총리를 만나가지고 그 하고 좋은 덕담 내용이 많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말씀 그 다 들으셨죠? 네. 캄보디아가 한 내전의 지혜를 좀 전수해달라. 아니 캄보디아가 한 내전이 뭡니까? 인구의 3분의 1이 죽은 겁니다. 예. 나이를 20살로 잘라서 20살 위에 20살 밑에를 쌓아 붙여가지고 그 20살 이하 애들에게 총을 줘가지고 네.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죽여야 되고 자기 아버지를 직접 죽이가 못하면 서로 바꿔서 그 내가 너 아버지 죽일 테니 너는 우리 아버지 죽여줘. 그러니까 그랬죠. 이래서 300만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내전의 지혜다. 아하, 그러면 큰일 날 소리를. 그렇죠. 그러면 네. 캄보디아 같은 내전이 일어나지 않는 지혜를 달라고 했는 말인지 캄보디아가 내전을 통하여 공산주의를 완성한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것인지 분명한 좀 설명을 해달라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 아직까지 대답이 없어요. 예? 청와대에서. 요청을 하셨어요? 아니, 내가 공개적으로 뭐 방송에서도 말하고 제가 기회 있을 때만 뭐 예를 들어 말하는데 서면으로 요청을 하시든가. 서면은 안 했고요. 아, 예. 예. 청원 그 국민청원 게시판 같은데 좀. 그리고 저뿐이 아니라 뭐 여러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데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그게 사실 그 섬뜩한 내용이거든요. 섬뜩한데요. 예, 내전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어떻게 했냐. 대한민국도 마지막은 내전이다. 이제 내전할 준비는 난 다 됐다. 이제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나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예. 왜 생뚱맞게 그 내전에 대한 얘기를 왜 꺼내며 예? 뭐 남북한을 살짝 말한 척 하다가 뭐 평화를 뭐 말한 척 하다가 내전의 지혜다. 그래서 그리고 또 무서운 얘기네. 말을 또 이 실수를 또 할 수도 있지만은 말 실수로 끝났는지 아니면 저 속에 행동을 하려고 하는지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아는 거죠. 예. 지금 보십시오. 이런 짓이 바로 이게 나는 내 눈에는 극단적 행동으로 가기 위한 전초전이 아닌가. 왜냐하면 한이 건국을 부정하고 예? 대한민국을 자기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고 이런 짓을 하는 걸 보면 저분들이 그 정말로 45년 이후에 그 박헌영이가 이승만한테 밀려서 북한으로 쫓겨간 것에 대해서 복수를 하는. 복수를 예, 저는 그 속에 엉어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야 되고 특별히 대한민국을 지키는 그 군인들 그 다음에 경찰관들 검사님들 이런 분들은 정말 공부 좀 잘해서 무조건 그 대통령이가 행정부라고 해서 다 따르면 안 되고 정말 대통령이 헌법 하에서 행동하는지 헌법의 정신으로 공무원을 지휘하는지 아니면 헌법을 무시하고 하는지를 구분을 해서 헌법을 초월하여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할 때는 따르면 안 되죠. 예, 따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오늘 참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뭐 그래도 이승만 박사의 후배 정치학 박사인데도 제가 모르는 그 역사에 이런 걸 참 우리 목사님이 참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하니까 오늘 좀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 우파 애국 시민들도 이런 좀
이런 걸 좀 많이 공부하셔서 이런 걸 진짜 따르면 안 되겠네요. 이런데 다 이유가 있었군요. 역사. 우리 저 교수님은 이승만 대통령이 나온 조지 워싱턴 대학을 나오셨으니까 네. 선배님을 잘 알겠습니다. 벤치마킹해서 알겠습니다. 제2의 건국을 한번 네. 바로 해서 나라를 바로 정돈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목사님 네, 해주십시오. 네, 네, 반듯하게 뭐 지켜야죠 이 나라는요. 네, 네. 저도 아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넘었네요. 네. 시청자 여러분 즐거운 오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네.